우리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가 과연 얼마나 생기는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되면 안 좋은 흉터가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흉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수술하신 분들 겨드랑이 절개 위주로 준비를 좀 했고요. 그 케이스를 보면서 계열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수술하고 이제 한 달 되신 분의 겨드랑이 절개 사진이고요. 한 달 차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보통 한 달 차이는 대부분 다 이제 붉은 선 정도는 보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좋게끔 흉터가 잘 잡고 있고요. 반대쪽도 보면 이제 붉은 선은 보이지만 튀어오르거나 그런 건 없어서 이제 나중에 되면 겨드랑이 주름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좋아질 거고요. 이분은 이제 3개월 되신 분인데, 아까 분보다는 약간 붉은 선은 보이긴 하지만 요거 정도면 튀어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치고도 좋은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보면 이렇게 잘 아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3개월 되신 분 다른 분이고요. 흉터가 튀어오르는 거 없이 이제 붉은 선으로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반대쪽도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3개월 되셨는데 아까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더 붉은기가 없고 주름처럼 보이는 정도로 이제 잘 아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분은 왼쪽 같은 경우는 거의 어딘지 찾기 힘들 정도, 주름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겨드랑이 절개는 흉터가 좋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3개월 되신 분이고요. 붉은기 없고 튀어오르는 거 없고 주름처럼 보일 정도로 흉터 많이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은 이제 5개월 차 경과 사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은 거의 이제 흉터가 보이지 않는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요. 가쪽도 이제 붉은기 없어지고 나중에 되면 주름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좋아질 거고요. 반대편은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는 붉은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5개월 차에 뭐 튀어오르는 흉터가 아니라면 이 정도면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서 놀랬던 분인데, 이분도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계속 안 오시고 마지막에 6개월 마지막 경과 오셨는데, 이분은 흉터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두 점 사이인데 보통 6개월에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분은 이제 살성,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살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고요. 이 정도 보통 되려면 거의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되면 보통 이 정도까지 좋아지지만, 반대편도 보면은 이 부분인데 흉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 차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보통 좋아지면 이 정도까지 좋아질 수도 있다. 아까 제가 이제 흉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흉터가 튀어오르지 않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걸 왜 강조했냐면 보통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본인은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 켈로이드는 아니고요. 비후성 반응이라고 해서, 비후가 이제 두터워진다는 얘기고 반응이 이제 흉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켈로이드가 아닌 비후성 반응인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보이는 흉터죠. 요걸 이제 켈로이드를 많이 이제 오인하고 계시는데, 켈로이드는 절개한 부분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좀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비후성 반응은 절개한 부분 위쪽으로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왜 생기느냐? 상처가 나고 그게 힐링이 되는 과정에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에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염증이 있는 시기, 그 다음에 그런 염증 이후에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이제 그 다음에 증식기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상처가 성숙되면서 흉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는데, 우리 보통 증식기라고 하는 시기가 보통 한 3일 이후부터 한 3달 정도까지를 보통 증식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조직이 생길 때 콜라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섬유성 조직이 같이 보통 생성이 되는데, 과도하게 콜라겐 위주로 좀 생성이 되면 흉터가 좀 두꺼워지면서 튀어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후성 반응이 잘 나타나는 위치가 어디냐면 가슴 앞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뭐 팔꿈치, 이렇게 관절이 있는 부분들, 뭐 상처가 났을 때
잘 당겨질 수 있는 많이 걸리는 부위들이 흉터가 대부분 안 좋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왕절개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흉터가 안 좋은 이유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늘어지고 텐션이 많이 걸리는 부위라서 그렇고요. 그런 부위들이 조금 비후성 반응이 좀 많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콜라겐이 더 많이 생기고 엘라스틴이 조금 덜 생기는 이런 비율의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아직 명확하게 좀 모르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비후성 반응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겨드랑이 절개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흉터 때문인데요. 밑선 절개를 하게 되면 우리 보형물이 들어간 이후에 봉합을 하기 때문에 뭐 엄밀히 말하면 밑선 절개하고 나서 안쪽에 막 세 군데 막을 걸어줘서 피부 자체가 많이 텐션이 걸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모아놓고서 이제 피부를 봉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절개한 부분 바로 위에 보형물이 있으니까 이제 봉합을 해도 양쪽으로 당겨짐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흉터의 질 자체가 이제 밑선 절개가 겨드랑이 절개보다 조금 좋진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수술하고 나서 뭐 저는 이제 보정 속옷을 한 달 정도 착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정 속옷 그 라인 자체가 밑선 절개하고 나면 딱 그 위치에 딱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봉합한 부분 자체를 좀 보정 속옷에 의해서 많이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흉터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겨드랑이 절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흉터, 겨드랑이 절개는 흉터는 대부분 좋지만 비후성 반응이 생기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비후성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긴 하겠죠. 뭐 흉터 연고라든지, 그 다음에 실리콘 시트라든지, 연고를 잘 바르고 실리콘 시트를 부착을 잘 했어도 이제 비후성 반응처럼 좀 튀어오른 분이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를 투여를 해서, 저는 보통 이제 매달 한번 투여를 해서 좀 보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이제 처음보다는 한 3회 정도만 맞아도 좀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발견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매달 와서 이런 흉터를 조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사를 맞아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